자, 만약 사주에 본래 관성이 없고 재성만 많은데 재성으로 행하면 명리를 성취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돈이 생기면 명예를 추구할 수 있다. 간혹 등과하는 자가 있다. 돈이 많으면 뭐 쪽집게 과일 선생 사가지고 과거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성은 많아도 두렵지 않다. 많은 재성이 은밀하게 관성을 생각하는 경우 신앙해야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뭐 했던 이야기고요. 만약 재성이 없고 관성이 많아 일간이 극제를 받으면 도리어 불길하고 재성이 없고 관성이 많아서 돈은 없는데 관청에서 나와서 맨날 와서 단속만 해요. 그럼 싫었겠죠? 일간이 극제를 받으면 도리어 불길하고 사주에 관성은 없지만 재성이 없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관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옛날에는 양반이 벼슬을 얻어야만. 그래서 양반 중에도 이 관, 벼슬을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궁했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관은 이제 벼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직업. 그렇죠? 직장. 근데 요즘은 현대 사회에서는 뭐다? 관보다 중요한 게 요즘은 재물인 것 같아요. 재물이 많으면 관을 살 수 있고 또 재물이 많으면 관이 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에서 제일 중요한 십성은 재성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월지는 지지가 명이 되고 일간은 천간이 녹이 된다. 만약 월지에 재성과 관성이 있고 천간에 노출되지 않으면 자 뿌리가 있지만 노출되지 않으면 자족할 정도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만약 지지에 재성과 관성이 없고 천간에 노출되어 있으면 무근투출 이런 경우는 위선적이고 실속이 없다 그랬죠. 앞에서 했습니다. 천간에 노출됐는데 지지에 천간에 노출됐는데 지지에 뿌리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허공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속이 없다. 그렇지만 허공에는 천간에는 없지만 지지에가 있으면 보다 이거는 실속파다. 그렇죠? 실속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정월에 정월이면 인월이죠. 정월이면 인월 인월에 경금 또는 신금 그러면 이게 다 재성이죠. 여기는 편재가 되고 요거는 정제가 되겠죠. 정제 경신일생의 정월의 경신일생의 경우 다른 곳에 있는 화칠살이 자 화칠살이면은 여기는 병화가 되겠죠. 칠살이니까 신금은 정화가 되겠죠. 화칠살이 경신일간을 극하면 비록 영과 월에 인묘재성이 있어도 인묘 여기 이제 묘가 있다 있죠. 인묘재성이 있어도 조상의 재물이 없고 일생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아마 이게 이제 이 재물이 경금 입장에서는 이 재성이 목생화로 이렇게 화를 생겨주고 화가 어떻게 돼요? 나를 극우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월과 연에 있는 인묘 이 재물이 원래는 이제 조상과 조상 자리 영과 월에 있기 때문에 조상 자리에 또는 부모 자리에 재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재물이 오히려 나에게 칠살이 돼가지고 이 재물이 이 칠살을 생해줘서 칠살이 나를 극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조상 재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상의 재물이 없고 일생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조상 부모 자리에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성으로 인해서 이 칠살의 극을 갖게 되면 부모의 이게 조상의 도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재성이 발동하면 반드시 재앙이 일어난다. 이는 왕성한 목이 화를 생하면 일간금을 상해하여 천원 즉 일간이 약해지고 재성은 무리를 이루어 재생살로 칠살을 생하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게 맞네요. 자 여기도 인묘가 있어서 목생화로 정화를 살리고 정화가 신금을 극을 해버린다. 칠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월에 재성이 있다 해서 무조건 부모덕이 있구나 또는 조상덕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 재물이 나를 공격하는 칠살의 근원이 돼버리면
부모의 재물이 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도움이 없다라고 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질사를 생해줄 경우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극화주기 때문에. 자, 정제격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실, 건강, 검약, 그 다음에 풍부받은 성품이 총명,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뭐다? 인색하다. 왜냐하면 번 돈이 적고 꼬박꼬박 자기 생활하고 아주 조금씩 저금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성실, 검약, 인색 다 같은 말이겠죠. 그 다음에 총명. 이거는 좀 어거지인데 직장에 취업하려면 총명해야 되겠죠. 자, 만약 재성이 왕성하고 신약하면 처가 남편의 권세를 취하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재성이 처니까 재성이 왕성하고 신약하면 뭐요? 남자는 신약하고 여자는 왕하고 그러면 당연히 처가 남편의 권세를 취하고 집안일하면서 남편의 잘못을 감당하며 또한 자식을 좋아하고 타인의 일을 대신하니 오히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비거분으로 행하면 처처비 위험하다. 이건 비거분은 뭐예요? 예컨대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처를 잘 만나서 집안을 이끌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의 비겁이 뭐예요? 형제들이죠. 형제, 시누이. 자, 겁제는 뭐예요? 시누이겠죠. 비겁 뭐예요? 형제, 남자 형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비겁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와서 집안을 일으키고 잘 사는 그 부인을 닥달하겠죠.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 뭐 오빠가 아니면 우리 내 형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렇게 와서 기껏 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처첩이 위험하다. 다 이해되죠, 이런 거는. 자, 만약 재성이 약하면 이제 처가 약하면 반드시 재성이 왕성한 운으로 행해야 발복하고 처가 즉 집사람이 아프면 집안이 우울합니다. 그렇죠? 집안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고를 때 부인과를 고를 때 이 건강도 중요해요. 건강. 지금 얼굴 예쁜 것만 뭐 따질 건 아니에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성이 왕성한데 갈 곳이 없으면 불리하다. 그 다음에 신왕의 재성이 쇠약하면 제왕운을 감당할 수가 없다. 자, 내가 강한데 남편은 강한데 부인은 약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안 좋겠죠. 이게 강해야 됩니다. 남편도 강하고 부인도 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관은 뭐죠? 남편에게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이 재성이 왕해야 관도 잘 생활할 수 있죠. 그렇죠? 관이 약하면 재성이 약하면 관도 약해질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육친관계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한번 다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아가 남편이죠. 그러면 재성은 뭐죠? 처예요. 처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관이죠. 관은 뭐죠? 남편 입장에서는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처가 건강해야 남편도 건강하고 처도 건강하고 그래야 이 재물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신왕의 재성이 쇠약하면 제왕운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만약 재성이 득지하면 풍부한 재물에만 그치지 않고 왕성한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재성이 왕성하여 관성을 생하고 재성이 왕성하여 관성을 생하고 또한 대운 왕성하면 복록이 함께 이루고 일단 관성으로 행하면 발복할 수 있다.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관으로 가면 좋겠죠. 자,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만들고 그 재물로 인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발복할 수 있죠. 만약 사주에 원래 관성이 있어도 좋은 명으로 본다. 만약 비겁이 투출하면 설령 관성으로 행해도 발복하기 어렵다. 비겁이 투출하면 원래 이제 그 비겁을 극하는 건 뭐죠? 관이죠. 그런데 비겁이 뭐예요? 비겁이 재성을 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극을 받아버리면 재성이 관을 잘 생해주기 힘들죠.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비겁이 투출하면 재성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재생관이 잘 안 돼서 관성이 빛을 발하기 힘들다 그 말이죠. 관성으로 행해도 발복하기 어렵다 그 말이고요. 대체로 일주가 왕성하고 재성이 생황하고 재성이 왕성한 행하면 발복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만약 형충 파일을 만나고 비겁이 분탈하거나 재성이 매우 쇠약하고 다 안 좋은 얘기만 나오죠. 지금 일주가 미약하거나 재성이 많고 칠사를 생조하면 모두 조업을 파하고 평생 고생만 한다. 요것도 이해하시죠? 자, 여기 살이라고 하면 재생 살로 하면 살은 뭐예요? 살은 나를 극을하죠. 그러니까 내 재물 가지고 나를 극하는, 나를 괴롭히는 놈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런 경우는 모두 조업을 파하고 평생 고생만 한다 그 말이죠. 자, 만약 연과 월의 재성이 없고 일시의 재성이 있는데 다른 곳에 겁재, 휴폐지, 그 다음에 충극이 없으면 주로 자수성가한다. 이거는 우리말이죠. 자, 연, 월, 일, 시가 있는데 이때가 재성이 없어요. 이때 가서 재성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일간은 나의 때, 나의 시기, 나의 장년층이죠. 여기 시는 뭐죠? 나의 자식들. 그러니까 나의 말기운이에요. 나의 말년운, 나의 말년운. 그러니까 이때 재성이 있으면 뭐다? 처음에 재물이 없다가 이때 재물이 없다고 했으니까 재물이 없다가 내가 노력에 의해서 말년에 내 대와 내 말년 때에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말년에 재물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자수성가한 것도 깐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고요. 만약에 사주에 재성이 많고 재다 신약하면 어린 시절 운이 휴폐지로 행하면 많은 일을 도모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중년과 말년 이후에 인성운으로 행하거나 원국과 세운 일간의 오행이 삼합하에 날 도우면 구름처럼 흥한다. 신약해요. 내가 신약한데 인성운이 뭐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강해지죠. 내가 강하면 좋죠. 그럼 재성이 컨트롤 되니까 그러면은 원국과 세운 일간의 오행이 삼합하에 나를 도우면 구름처럼 흥성한다. 당연하겠죠. 자, 어쨌든 나를 신강하게 만들어준 운이 오면 전반적으로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재다 신약인데 어린 시절 운이 수강하면 반드시 늙어서 운이 쇠약하게 된다. 이때는 공경에 빠져 비참한 지경에 이를 뿐만 아니라 시비가 볼 때처럼 일어난다. 재물로 자신을 이롭게 할 수는 있어도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한 편재와 정재는 희기가 거의 동일하다.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구별설에서 나왔으니까요. 굳이 그거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관성을 기뻐하는 것과 관성을 기뻐하지 않는 것 역시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정제나 편제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기뻐하고 꺼려하는 바가 거의 동일하다. 정제가 있는 것보다는 편제가 있는 것이 낫고 편제가 거듭 실하면 그 복이 비교적 많다. 자, 정제가 있는 것보다는 편제가 있는 게 낫고 편제가 거듭 실하면 거듭 나면 좋겠죠. 왜냐하면 평제는 앞에서 이야기처럼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뭐 이제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횡재운 뭐 크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거듭 크게 들어오는 돈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복이 비교적 좋겠죠. 근데 이거는 정제가 있는 것보다 편제가 있는 것이 낫고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편제는 만약에 재성이 하나도 없는데 편제 하나만 있다가 어떤 대운에 들어와서 편제를 극하거나 편제를 합거해 가버리면 재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제가 와서 정제가 물론 뭐 정제도 마찬가지지만 정제는 그래도 크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어느 게 더 좋을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한꺼번에 큰 돈이 와가지고 그걸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평생 꾸준히 받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이거는 일률적으로 좀 그렇고 어쨌든 일반적인 행운의 관점에서 본다면 편제가 더 낫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건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겁재와 비견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왜 그랬죠? 겁재는 뭐예요? 재물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내 재물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겁재운이 들어오면 겁재운 때는 겁재운이 들어오면 뭐 하라? 동업하지 말아라 그러죠. 동업하지 말아라 그러죠. 동업 겁재운에는 그다음 비견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비견은 뭐 어찌됐든 비견도 뭐죠? 내 재물을 나눠 가져요. 내가 재물이 많아서 자 신약한데 재물이 많다. 재물이 다하다. 많다. 그런 경우는 비견 겁재가 와서 나눠도 괜찮아요. 근데 재물이 없다. 재물이 약하다. 근데 비견 겁재가 와서 내 재물을 같이 나눠 먹자고 하면 그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비견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연애에 있으면 가장 심하고 월에 있으면 그 다음으로 심하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주에서 연, 월, 일, 시죠. 그런데 이때 자 연월이 있으면 뭐죠? 이거는 조상자리 부모자잖아요. 이럴 때 겁재가 비견이 이때 있으면 뭐예요? 부모로부터 어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재물을 나와 누군가가 나눠 가지게 되잖아요.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부모의 어떤 조상의 재산을 나 혼자 받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많으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우리가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이 민법에 의하면 장남은 더 가져가고 뭐 나머지 형제는 좀씩 가져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되냐면 장남, 차녀, 뭐 차남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동등이에요. 동등하게 가져야 돼요. 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재산 상속되고 또 일부 자식을 안 주려고 해도 유류분에 의해서 이게 또 금지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겁재와 비견이 재물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연애에 있으면 보다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말이 어쨌든 고전 이론인데 아무튼 너무 좀 길죠. 근데 이런 좀 만유고설에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삼명통에 있는 내용 같은데 나중에 또 삼명통일을 하게 되면 아무튼 원문 강독을 하긴 할 겁니다. 언젠가는 빨리 하긴 할 텐데 또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 길어서 이것도 좀 끊겠습니다.